네, 시선 집중 오늘은 내란 사태 이후 던져진 숙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언론, 특히 방송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많은 국민들이 뭐 감동한 날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고 어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좀 명확히 보여준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치는 저는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은 대리인일 뿐이고 그걸 그렇죠. 또 어제 한번 명확히 보여준 날이다. 예, 그리고 저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줬고 그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예, 이게 정말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12월 3일하고 12월 14일 어제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른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만에 해제를 시켰고 예, 그리고 11일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의 수괴를 탄핵했다. 전 이거는 세계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 전 세계의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뭔지를 실감케 한 나날이 예, 아니었나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예. 어떻게 좀 어제는 좀 편히 주무셨어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네, 계속 국회 안에서 비상대기하면서 뭐 제대로 누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그 끝나고 네, 제가 그 현장 한 바퀴 돌아봤더니 저희 좀 늦게 나갔더니 계산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쓰레기를 봉투에 다 담아서 정말 뭐 티끌 하나 없이 다 청소를 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인사드리고 그거 보고 전 국회 와서 정리하고 밤늦게 집에 왔는데 음,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좀 누워서 잤습니다. 아침 방송 때문에 아주 꿀잠을 늦게까지 못 자고. 예. 저희가 민폐를 끼쳤군요. 네. 아예 아닙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12월 3일 밤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데요. 포고령에 보면은 언론 통제 네,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포고령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된 MBC를 장악하라고 지시 떨어졌다고 예, 그러고 김어준 씨를 검거하라고 지시 떨어졌다고 예. 하는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도대체 언론,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이 성공 못한 것은 MBC, 특히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그 계엄 발표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그 장악 대상 10개 기관 중에 MBC가 들어갔는데 그건 분명히 저는 앞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지만 네. 분명히 그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엊그제 그 과방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80년 11.6이 나고 비상계엄 때 MBC도 군이 장악하고 그 보암사 검열관들이 뭐 보도 검열하고 네. 사전에 보도할 거 다 가서 검열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언론 장악이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 장악이 강력하게 저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었잖아요. 네, 네, MBC는 네. 실패를 했지만 예. 그게 지금의 비상계엄이나 이런 내란, 전 음,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싶어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렇게 내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가장 중요하고 언론을 먼저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방첩사 계엄 문건이 2023년 7월 달에 작성이 됐는데 이 문건 작성 한 달 후에 KBS하고 MBC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해요. 네. 그래서 KBS는 남영진 이사장이 그 강제로 이제 교체가 되고 그 3개월 후에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해서 장악당하고 네. MBC는 8월에 그 권태선 이사장을 교체하려다가 법원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BC는 장악을 못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2023년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출근 첫날 김태규 상임위원하고 같이 그 전체회의를 열어서
MBC하고 KBS 이사들을 다 선임하잖아요. 예. 1시간 반 만에 졸속으로. 예. 전 이게 그 방송 장악, 이때의 방송 장악이 지금의 비상계엄, 내란과 다 맞물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복귀를 해보면. 네. 예. 그래서 의지를 갖고 했고, 근데 이런 방송 장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혹시 그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예. 일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뭔가 의심을 하십니까? 저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이기 때문에 네. 좀 역할을 못했지, 정상적인 자리에 있었으면 상당히 역할을 하면서 이번 계엄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과제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 첫째, 예. 그 방송 사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방송사법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올해 일단, 안에? 예, 예. 그래갖고 저도 월요일 정도에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발의했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이 폐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예, 예.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어허. 그리고 지금 발의했을 때 이제 총리가 대통령 이제 권한 대행인데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실적인 방송법을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분이 발의를 해갖고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예.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으면 빨리 그러니까 이 방송법이 제대로 통과돼야지 방송 정상화나 방통위 정상화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방통인데요. 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러니까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결국 헌재가 이제 어차피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는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 지금 2차 변론까지 있었고 쟁점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지 국회에 있는지 그리고 취임 당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강행한 게 방송 장악의 목적인지 예. 뭐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황이 이 3가지 정도인데 저는 2차례의 변론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충분히 뭐 그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말고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용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그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가 있어갖고 더욱 그 인용의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방통위 그 위원 지금 현재 2명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 3명 추천 문제를 어떻게 풀 계획이세요? 그것도 저번에 그 최민희 위원장이 상임위 할 때 민주당도 이제 추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법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만 추천한다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 3법, 4법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면 방통위가 좀 정상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는 방송사법 처리가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같이 맞물려 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좀 그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KBS 보도국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 뭐 자세하게 증거까지는 확보를 못했는데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장범 사장이 뭐 얼마 전에 취임했는데 그 박민 사장하고 이제 임기 교체 과도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박민 사장은 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놓은 낙하산 사장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리고 그 대상 기간에 MBC는 있었는데 KBS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면 KBS는 사전에 교감도 있고 정권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그날 뭐 군 차량도 왔었고 그리고 기자들 보면 보도국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충분히
그런 내용이 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할 정도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군도 그렇고 네. 그러면 언론 장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어떤 목표가 있었을 테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KBS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해제하고 많은 언론이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KBS도 완전히 다른 보도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예. 좀 더 주무세요,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예,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이었습니다.